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재무설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재무설계가 뭐예요? 재무설계.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우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의 노후상까지 생애주기별 재무 관련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자금 준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재무설계에 대해서 여쭤보면 한마디로 뭐다라고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재테크나 저축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재무설계는 뭐뭐뭐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재무설계는 리스크 관리다. 보험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요? 에이, 아니죠.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일생에서 가지게 될 리스크를 크게 잡으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몸에 관련된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1번,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생기는 리스크. 병원비라든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을 못해서 생기는 금전적인 리스크. 두 번째, 가족의 경제 주체. 즉,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 전체 생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은퇴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도 점점 좋아지고 유전자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가면서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수명 연장이 장수가 인간에게는 축복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뭔가요? 은퇴라는 시점 이후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죽기 전까지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긴 하겠죠. 오죽하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1등 신랑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송혜 선생님입니다. 송혜 선생님. 지금 92살이세요. 92살. 지금도 전국노래자랑 MC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27년생이세요. 이렇게 축복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될까요? 만약에 은퇴 후에 몇십 년 동안을 별다른 벌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수는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무설계는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정리하면 내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의 리스크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재무설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리스크 두 가지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를 막는 방법은 충분한 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몸이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아니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싸게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가입하지만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하셔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비 오는 걸 예상 못하고 되게 비싼 정장에 멋있는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근데 비가 와요. 지금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옷이 되게 비싼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이 편의점으로 우산을 사러 들어가요. 우산 가격이 10,000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산을 사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계속 별다른 말 없이. 하지만 A는 10,000원? 왜 이렇게 비싸? 용납이 되지 않아요. 가격이. 싼 거 없냐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1,000원짜리 우산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 달라고. 그래서 그 우산 1,000원짜리를 쓰고 나갑니다. 우산을 썼죠. 근데 그걸 쓰고 가면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옷 다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산은요, 애기들이 쓸 정도의 요만한 우산이었거든요. 당연히 내 몸 자체를 커버를 못하겠죠. 그죠? 다행히 머리카락은 젖지 않았어요. 근데 옷은 다 버렸습니다. 작은 우산으로는 내 몸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네요. 그때 깨닫습니다. A는. 아, 우산이 너무 작구나. 자, B라는 사람은요, 그 작은 우산을 쓰고 가는 A를 우연히 봐요. 저거 갖다 어떻게 비를 안 맞고 가? 다 젖겠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 들어가서 큰 우산 주세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요. 그걸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직원이 살짝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면 10,000원짜리 우산을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B는 서서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고 회원가입하고 이벤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의 조언대로 3,000원에 큰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그리고 비를 거의 안 맞게 되죠. 자, 보험도 뭐 지금은 이벤트라고 예를 들었지만 어찌됐건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보장이라도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험 쪽으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만큼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을 똑같이 준비하더라도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리스크를 막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돈을 최선을 다해서 불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리스크를 막는 방법이에요.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에 받을 연금을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내가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 분들의 은퇴 시기는요, 빠르면 40대 중반, 뭐 정말 잘하시면 뭐 60대까지 하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30살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0살에 은퇴를 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돈 버는 기간 30년, 돈을 못 버는 기간 30년, 이 60년의 삶이 남았어요. 물가가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30년 한 거를 갖다가 나머지 30년 동안 나눠 써야 돼요. 나눠서 써야 돼요. 나눠서. 그건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알잖아요. 지금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매달 뭔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지금의 나랑 은퇴 후에 내가 나눠서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부부가 5,000원짜리 밥으로요. 5,000원짜리 밥 요즘 많지 않죠? 어쨌든 5,000원짜리 밥으로 몇 개 일을 해결하고 10년을 산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지금 해봅시다. 지금 계산기를 켜시고요. 5,000원 곱하기 2명 2 곱하기 하루 3끼 3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이죠. 3만원 곱하기 3,650일 이게 10년이잖아요.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네, 1억 950 나와요. 밥값만. 30년이면 얼마일까요? 물가 안 오른다고 치고 3억 3천만 원 돈 돼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면서 30년 동안 3억 3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셔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밥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밥. 사치 안 했어요. 옷도 안 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억 3천을 만드셔야지. 그럼 적어도 밥이라도 먹으려면 1년에 900만 원 돈은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7, 80만 원 되겠죠. 그 정도로 저축을 하셔야 나중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월급은 내 통장에 스칠 뿐이지 돈이 모이진 않잖아요. 저축 잘 안 하시잖아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 인간관계도 해야 되지, 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지, 축의금에, 조의금에, 휴가에, 또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 뭐 학원비에 뭘 엄두도 잘 안 나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 국민연금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내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지금 이제 30대, 40대 되는 분들이 선배님들의 국민연금을 챙겨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점점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각성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리스크 못 잡아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리스크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빼앗아갈 겁니다. 재무 설계는 결국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몸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대비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결국에는 이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병원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생활하는데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럼 이 충분한 보장을 준비를 하는데 싸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를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보장 자체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보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은퇴에 관련된 리스크를 준비하는 돈으로 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배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분배. 그럼 은퇴 뭐 연금으로만 때려 부으란 얘기냐? 자산관리를, 총체적인 자산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저축이 됐든 연금이 됐든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여기에 모이게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내 돈이 효과적으로 불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종잣돈 삼아서 제대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재무 설계는 이 첫 번째 리스크랑 두 번째 리스크의 분배에 대한 문제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재무 설계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내 재무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저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튜브의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